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머리 감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탈모 유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대로 머리카락을 감는 것뿐 아니라 두피도 같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머리카락만 세척하고 끝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몇 분이나 과연 샴푸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순식간에 끝내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를 감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물론 감아주시지만 손가락을 사이사이 넣어서요. 우리가 헬멧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전체 피부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한 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습니다. 세수를 안 해도 피부가 건강한 분도 있듯이 잘 세척하지 않아도 두피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잘 씻지 않으면 노폐물이 축적되면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세수 안 하면 잘 나듯이 두피 사이에도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두피 속에도 염증 같은 게 잘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크게 생기면 그게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를 잘 닦아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샴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헹구는 습관도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세척이 잘 안 되니까 문제겠죠. 바로 샴푸를 하자마자 씻어내면은 이게 두피에 샴푸 성분이 남아있어서 세수할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름기를 녹여주잖아요. 샴푸하면서 우리가 근데 그걸 손끝으로 잘 느낄 수 있는데 털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그걸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머리를 감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름이 좀 많으신 분은 한 번 세척했을 때 거품이 잘 안 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분기가 많으면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두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머리카락에서는 우리가 쉽게 느껴서 머리 거품이 안 나자고 한 번 더 감겠지만 두피에도 그게 조금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분기가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까 샴푸를 어느 정도 좀 두시고 다른 몸에 거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을 좀 씻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금 한 1, 2분 최소 1, 2분에서 3, 4분 정도 두피에 두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잘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서도 거품을 얼굴에 이게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이 남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척하는 시간도 조금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세척하는 시간도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서 미끌미끌한 게 느껴지지 않게 좀 충분히 한 1분에서 2분 이상은 충분히 그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두피와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미지근한 물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찬물은 세척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분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그 기름기 많은 설거지는 찬물로 잘 기름기가 안 닦이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조금 미지근한 물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잘 마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제일 추천하고요.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좀 올리셔도 되지만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는 두피가 쉽게 건조해 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 괜찮은데요. 세척만 잘 되면 사실은 찬물도 괜찮아요. 근데 찬물로 하시면 아마 좀 세척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셔야 할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벅벅 긁는 행동은 왜 위험한가요? 지문을 이용해서 감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으로 얼굴에 때가 많다고 손톱으로 얼굴을 박박 긁으면서 세수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참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가려워서도 그렇고 세척이 좀 시원하게 되려고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문 손끝으로 우리가 두피를 사이사이 세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머리속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사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상처들이 막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피 확대경으로 머리 속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약해요. 약간 물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무른 분들은 쉽게 손상이 갑니다. 건강한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무른 피부는 잘 긁히죠. 그래서 두피염이 있는 분들이 또 가려워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가렵고요. 뭐 뼈드락지도 자주 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긁게 되죠. 긁게 되면 거의 스크래치가 나고 거기로 그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균이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우리가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피부가 세균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해 막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거기가 곪거나 하는 게 피부 장벽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머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속도 그런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은 그쪽으로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그 상재균이 있어요. 원래 건강하게 우리가 유산균이 장에 있듯이 피부에도 균들이 있습니다. 그 상재에 있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증식을 해서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두피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 머리를 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이용해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자는 습관이 탈모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피부에 상재균, 특히 곰팡이균이 있거든요. 피부에는 곰팡이가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처가 생긴 부위에서 증식을 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증식해요. 우리 왜 지하 방에서는 습하고 이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많이 서식하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두피가 습하게 유지가 되면 곰팡이균이 증식을 해요. 게다가 상처까지 있으면 이제 곰팡이균이 그 상처에 있는 혈액이라든가 이런 진물들을 먹고서 더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환경이 두피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좀 그래도 짧으니까 비교적 쉽게 마르는 편인데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서 잘 말리지 않으시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래도 두피가 건강하신 분은 피부 장벽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두피가 약한 분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 우리가 뭐 지루성 두피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있는데 습하게 머리를 안 말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두피염이 악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균들이 그 상처로 파고드니까요. 게다가 상처를 내서 두피에 또 가렵다고 긁어서 상처까지 났으면 더더욱 우리가 균들이 증식하고 파고들기, 두피 안으로 파고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미세염증이 과거에는 탈모하고 별로 별개로 봤어요. 탈모는 탈모고 염증은 염증이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 미세염증들이 생긴 게 탈모에 기여를 한다, 탈모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따라서 머리를 완전히 좀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드라이로 두피를 바싹 말리게 되면 약간 두피는 습한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말리세요. 머리카락은 바짝 말리셔도 상관없는데 두피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건조하게 되고요. 피부도 우리 히터도 틀지 않는다는 미인분들 많죠. 유명한 배우분들은 겨울에도 차에 히터 안 튼대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두피가 건조한 것도 역시 피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좀 촉진하고요. 그 노화도 일종의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머리카락은 바싹 말리되 두피는 가볍게 수건으로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두피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두피는 바싹 말린다는 개념보다는 머리카락을 말려준다 해서 사실 좀 비껴서 그 드라이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머리가 짧으니까 저도 쉽지 않은데 직접 두피에 그 바람을 쐬기보다는 바람을 최대한 좀 두피를 타고 가게, 두피를 비껴서 머리카락만 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완벽하게 말리는 것과 두피 속까지 말리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쵸. 우리가 피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하고 나서 드라이로 얼굴을 말리나요? 안 말리죠. 건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두피도 건조하면 오히려 완전히 건조한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습한 게 피부에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참 간격이 좁죠. 너무 습하면은 오히려 곰팡이균이 증식하고, 또 너무 마르면 노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굴의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건으로만 사실은 두피는 닦아주셔도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있는 게 이제 습한 환경을 유지하니까 머리카락을 말리시고, 두피는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도 있죠. 두피에 뿌리는 보습제도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머리 감기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샴푸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손에서 일부 좀 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머리카락으로 옮겨갔을 때 거품을 막 냅니다. 거품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는 머리카락을 다 감았으면 이제 두피로 손가락을 세워서 지문으로 두피 전체를 우리가 빠지는 곳 없이 딱딱딱 닦아주고요. 거품을 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세척을 합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이빨을 닦고 하면은 한 3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헹구는데 잘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우리가 거품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을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척하시는 거 여자분들은 좀 더 길게 걸리겠고, 남자분들은 최소 1분 이상, 여자분들은 2, 3분 이상 걸리겠죠. 머리가 더 기니까 세척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머리카락부터 물기를 제거하고요. 역시 지문을 세워서 두피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준 후에 나와서 이제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카락을 최대한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 위주로 말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일단 두피에 상처 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손톱을 거의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손톱 쓰지 않고 머리카락과 두피를 세척해 주시고 거품 충분히 내셔서 두피에 좀 머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잘 세척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있는 제품들은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정 제품을 써야 된다 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잘 많고 기본이에요. 사실은 어떤 제품을 쓰는 것보다 얼굴을 꼼꼼하게 씻는 게 세안에서 더 중요하듯이 두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제품, 잘 맞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처럼.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답인 어떤 제품이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하듯이 두피도 다 타입이 다르거든요. 지성, 건성, 또 뭐 중성 두피가 다 있고 그거에 맞는 세척법이 있고 본인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이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또는 이 제품이 잘 맞는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탈모, 모발이식 진료만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나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 4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직접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